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폐관한 지 20분 뒤 반납함 안에서 젖은 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책 사이에는 제 이름과 퇴근 시간이 적힌 대출 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이 자료실에서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로 폐관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유학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도시의 공공도서관에서 저녁 정리 일을 했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고 지상 2층과 지하 보존 서고가 있었습니다. 제 일은 열람실을 돌며 남은 이용자를 확인하고 반납된 책을 분류한 뒤 정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서인 엘렌이 경보 장치를 켜면 저는 직원 출입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8시 폐관 방송 뒤 이용자들은 모두 나갔고 엘렌은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퇴근했습니다. 그는 정문 열쇠와 지하서고 카드는 건드리지 말고 반납함만 비운 뒤 나가라고 했습니다. 건물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8시 20분 벽 안쪽 반납함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들어온 듯한 책은 표지가 젖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빗물 자국이 없었습니다. 책 제목은 이 도서관의 역사였습니다. 낡은 종이 카드에는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고 반납 예정 시각은 그날 밤 8시 45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곧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여자가 이용자들에게 지하석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도서관의 폐관 방송은 녹음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지하서고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송 장치를 껐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직원 한 분이 아직 책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제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엘렌에게 연락했습니다. 엘렌은 이미 집에 있었고 경찰에 신고한 뒤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직원 출입문으로 달려갔지만 문 옆 경보 패널에는 지하서고 문이 열려 있다는 빨간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규정상 그 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체 경보를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출입문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자 잠금은 해제 표시였지만 문은 바깥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버텼습니다. 유리창 너머 골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문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회사의 가디건을 입은 여자가 책 수레를 밀며 내려왔습니다. 목에는 직원 카드가 걸려 있었고 머리는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와 새로운 야간 사서라고 소개했습니다. 엘렌이 지하서고 정리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카드 사진에는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카드 아래 이름은 일주일 전 은퇴식을 한 사서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엘렌과 통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에 든 젖은 책을 보며 반납 처리를 해야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뒤 단말기를 켰습니다. 책에 바코드를 찍자 화면에는 자료 정보가 아니라 지하서고 선반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비고란에는 직원 개인 물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책을 수레에 올리고 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바깥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방송은 제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려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과 통화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외부에 도착했지만 정문 체인이 안쪽에서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체인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환기창으로 복도를 보니 여자가 안내 데스크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비상 연락망과 근무표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책 수레 아래에는 작은 공구 가방과 여러 장의 복제 카드가 보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전부터 건물 안에 숨어 직원 정보를 모으고 있던 겁니다. 경찰이 연문을 강제로 열려는 동안 저는 화재 경보를 눌렀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자 모든 전자문이 해제됐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계단 아래 지하서고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디건을 벗고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젖은 책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반납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저는 위층으로 뛰었고 경찰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보존서고 뒤에 오래된 배관 통로를 발견했지만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로는 옆 건물 지하까지 이어졌고 안에는 침낭과 식료품, 직원 근무표,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젖은 책은 도서관 소장품이 아니었습니다. 표지는 똑같았지만 안쪽은 비어 있었고 여러 직원의 이름과 퇴근 시간이 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반납 카드의 시간은 경찰이 건물에 들어온 시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도서관은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지하 통로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몇 주 뒤 엘렌이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새로 설치한 반납함에서 같은 모양의 젖은 책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책 속 카드에 엘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야간 직원은 다시 오지 않나요?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서 폐관 방송이 나오면 마지막 문장이 끝나기 전에 밖으로 나옵니다. 비가 오는 밤에는 반납함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